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22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종합위험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를 인수 제한하는 품목 4가지를 모두 쓰시오. 이것은 6회 기출에서 4가지 품목인데요. 지금은 이 품목에 급히 제한받지 마시고 전체 거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0% 미만은 인수 제한하는 거. 봄, 가을, 고랭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품목으로 하면 3개, 품종으로 하면은 6개가 되나요? 감옥에 가면은 콩밥을 먹죠. 감옥에 가면 콩밥을 먹습니다. 90% 이상은 콩밥 먹습니다. 그래서 감옥콩, 감자, 옥수수, 콩에서는 감자에서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그래서 감옥콩은 90%, 85% 미만은 인수 제한하는 것은요. 이건 팥. 80% 미만은 인수 제한한 거. 밀, 보리, 귀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0% 미만 인수 제한하는 것은 감, 옥, 콩. 옛날에 감옥에 가면 전부 콩밥을 줬죠. 90% 이상은 콩밥 먹습니다. 봄, 가을, 고랭지 감자가 전부 들어가고요. 출현율 85% 미만 인수 제한하는 것은 팥, 밀보리, 귀리는 80% 미만을 인수 제한합니다. 15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6회 기출이지만 지금 이론서에는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수산물 소득자료에 경영비와 뭐를 합산하여 뭐가 된다? 표준 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 단위로 산출한다.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토지, 노동, 자본,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경영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3요소 그랬는데 지금은 경영까지 들어가서 이제 4요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경영, 그러면 이제 있는 것은 토지, 노동, 자본이겠죠. 그래서 노동은 자가노동비, 그 다음에 토지 요소, 자본 요소를 합산해서 표준 생산비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산출한 표준 생산비를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재배 기간에 따라서 육성 기간 또는 재배 기간에 따라서 여기가 수확기면 이 앞수를 수확기 전이라고 그러는데 수확기 전에도 준비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파 개수로 말하는 준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장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재배 기간별로 나눈 것이다. 재배 기간. 그 다음에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기 때문에 표준 생산비에서 뭐를 차감한다?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해서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를 산출한다. 그래서 답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의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생산비 산출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문제로 그대로 내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경영비에다가 1. 노력비, 토지노동 자본 중에서 자가노력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그 다음에 산출한 표준 생산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배기간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기 때문에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해서 보험금 가입 대상 생산비를 산출한다. 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수확량, 피해율, 보험금을 구하시오. 예. 비례 추정지수는 미적용하고 수확량과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봤지만 수확량을 풀 때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매번마다 나온다는 것은 이제 다음 2025년에도 꼭 나온다. 100% 나온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플러스 여기서 수확이 나올 만한 거 교사 면적에서는 안 나오죠. 타작물, 기수학 면적도 0제곱평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없고, 그렇다면 나오는 것은 타작물 면적에서 나오는 수확량.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수확량이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을 구하려면 먼저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야겠죠.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타작물 마이너스 기수학 면적, 이걸 빼고 나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빼면은 2500에서 고사 면적 500 빼고 타작물 200 빼고 기수학은 0이고 그러면 얼마가 되죠? 1800제곱평방이 되나요? 네. 이것이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 수확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이 조사 내용에서 나오는 이 중량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표본 구간에서 나오는 표본 구간 수확량이 있죠. 이걸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수확량으로 바꾸면은요. 예. 조사 대상 면적으로 곱해주면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5kg을 5제곱평방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되죠? 1.1kg이 되나요? 네. 제곱미터당 1.1kg 나온 것에다가 여기에 있는 1800제곱평방을 곱하면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타작물 면적 수확량 200제곱평방에다가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로 간다고 그랬죠. 계약상에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8000kg을 얼마로 나눈다? 2500제곱평방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200제곱평방을 곱해주면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의 수확량이 나온다. 그럼 이 두 수확량을 조사생 면적 수확량하고 곱해주면 이 두 수확량을 더해주면 수확량이 나온다. 예,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과 타작물 면적 수확량을 더해주면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수확량이 구해진 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더하기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수확량을 더한 것이다.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건 뭐예요? 5.5kg를 5제곱평방으로 나눈 거. 거기다 타작물은 200제곱평방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한 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2620kg. 이것이 수확량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피해율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마늘 수입 보장에서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죠?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그런데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여기서 평년 수확량이 8,000kg 곱하기 기준 가격이 2,800원 kg당. 이거 두 개 곱해주면 기준 수입이 나오죠. 다음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해지죠? 실제 수입은 수확량 더하기 미부상 감수량 에다 곱하기 가격인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거 미니멈 이걸 해주면 실제 수입이 나온다. 수확량은 아까 풀어서 구했었죠. 2620kg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미부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미부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럼 평년 수확량은 이 값이 나와 있고 수확량은 2620kg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은 15%고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 나오죠. 그래서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해주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그런데 기준 가격 여기 나와 있죠. 수확기 가격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적은 것.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실제 수입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기준 수입 얼마, 기준 수입에서 마이너스 실제 수입 얼마 해주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피해율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보험금은 아주 쉽죠. 피해율까지 나왔으면 똑같습니다. 가, 피,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2천만 원 곱하기 여기서 구한 피해율,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20%. 그러니까 결국 피해율 나온 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보험금은 그냥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해율은 수익 감소 보장에서의 피해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그리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을 곱한 것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수입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주는데 미니멈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중에서 적은 것 그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 거 그럼 이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57.16%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전부 다 이대로 따라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보험금은 그냥 구해지는 거죠. 보험 가입금액 가, 피, 자 해서 보험 가입금액이 주어졌고 자기부담 비율도 주어졌고 피해율은 여기서 구해서 나온 거 피해율 넣어주시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이대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한 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건 장수생으로 가는 가장 큰 비결. 몇 년을 해도 못 붙는 거. 근데 2, 3개월 해도 붙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다? 풀어보는 거에 있습니다. 풀어보는 거. 특별히 기출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엄선해서 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출문제 10회 때까지 나온 거, 1회부터 10회 때까지 나오는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주변 정리,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이 주변 정리만 제대로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몇 번씩 풀어서 어떻게 해요?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대비해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푸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풀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거. 아, 이래서 이렇게 산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거기까지 가셨다면 이제 푸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6회 기출의 변형입니다.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조건 1, 조건 2, 조건 3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하라는 거, 사고 발생 일자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 일자, 고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 지금 재해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뭄, 한해입니다. 이러한 가뭄이나 한해죠. 또는 폭염, 병충해. 이러한 재해는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재해죠.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재해는 사고 발생 일자를 이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재해가. 이럴 때 사고 발생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 하는 거죠. 사고 발생 일자를 어떻게 잡느냐. 사고가 난 날이죠. 근데 언제 사고가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고가 끝난 날인데 가뭄의 경우에는 언제 이 재해가 끝난 날이냐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비가 온다. 강우라고 그러죠. 강우 전날.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다가 예를 들어서 며칠이라고 그럴까요? 10월 31일 날 강우가 왔다. 비가 왔다. 그러면 10월 30일 날 강우가 끝난 날이죠. 이날을 사고일자로 본다는 거예요. 사고일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조사일은 8월 8일이고 수확 개시일은 8월 18일인데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8월 20일이라고 그랬어요. 가뭄이 쭉 계속되다가 비가 오는 날 첫 강우일이 며칠입니까?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뭄이 끝났죠? 그 전날 끝났죠. 8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그럼 8월 19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고일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8월 19일 이전에 이 가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일이죠. 요거는. 근데 8월 8일 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고일자보다도 조사일자가 빠를 때는 이 조사일을 사고일자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첫 강우일은 8월 20일이다.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나는 날은 첫 강우일 바로 하루 전날이 끝나는 날이다. 그럼 8월 19일 날 끝나는 날이니까 이날을 사고일로 해야 할 텐데 사고일보다도
조사일이 빠를 때는 조사일자로 한다. 사고일자를. 그렇게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날짜는 사고일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이 고추에 있어서 사고일은 조사일이 되겠죠. 8월 8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조건에서 확인되는 사고 발생 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하는 근거를 쓰시오.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는 조사 일자인 8월 8일이다. 근거, 가뭄이나 폭염이나 병충해와 같이 재해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일자는 언제다?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예를 들면 가뭄의 경우는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처음 비 오는 날의 전날.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다?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한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조사 일자를 개념하지 않고 본다면 사고일은 며칠이 되겠어요?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니까 8월 20일 날 비가 왔으면 그 전날이니까 8월 19일이 사고 일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일자보다도 조사가 더 먼저 이루어졌다면 조사 일자를 사고 일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일자는 8월 8일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과 비율을 구하시오. 자, 경과 비율에서도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이 있고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이 있죠.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인지 수학기 후 경과 비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보고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수학기와 사고 일자를 보고 수학기 전인지 후인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것은 사고 일자는 8월 8일입니다. 근데 수학 개시일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8월 18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구하는 것은 수학 개시일이 8월 18일이면 8월 8일이니까 수학기 전 경과 비율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하는 것은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기 전 경과 비율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써보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그러면 여기서 표준 알파는 52.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고추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52.7%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52.7% 이대로 하면 되고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는 여기서 100일이라고 주어졌죠. 고추는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입니다. 근데 생장일수는 여기서 생장일수를 이제 며칠로 잡느냐는 거예요. 이 생장일수는 언제? 사고가 난 날, 사고 발생일, 사고 발생일까지의 생장일수입니다. 그럼 사고 발생일이 8월 8일이에요. 여기서 생장일수가 정식일로부터 9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장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 써주시면 안 돼요. 9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경과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경과 비율 나온 걸 한번 보죠.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해서 전자기생이 그대로 뚫어보면 95.27%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 비율이 95.27%인가요? 네, 95.2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구해보시오. 고추 보험금 잔, 병, 피, 병, 자. 잔존보험가입금액에서 경과 비율 곱하고 피해율 곱한 다음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그런데 여기서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주어진 바 없으니까 제하고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도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곱해주면 자기부담금이 나오죠. 이대로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잔존보험 가입금액 여기 주어졌죠. 800만 원이라고. 곱하기 경과 비율 95.27% 나왔죠. 곱하기 피해율은 여기 나왔습니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죠. 근데 피해 비율은 뭐죠? 이거는 면적 피해율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 정도가 아니라 손해 정도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30% 가져가면 돼요. 만약 이것을 손해 정도라고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20에서 40% 구간이니까 40%라고 적용시켜줘야 돼요. 근데 주어질 때 손해 정도 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30%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30% 곱하기 50%죠. 그 다음에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죠. 이것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면 보험금은 잔, 경, 피, 병, 자이고 잔존보험가입금은 800만 원 주어졌고 경과율은 95.27% 나왔고 피해율은 좀 전에 봤듯이 피해 비율, 면적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요걸 계산해 주니까 피해율이 12%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5%가 나왔으니까 40만 원이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주면은 장경 피병자로 계산해 주면 51만 4,592원이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풀어보셔가지고 이러한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나오시면 좋고 안 나오시면 대조해 가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익히면 됩니다. 다음 157번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1억 원, 자기부담 비율 20%, 종합위험 마늘이 시바르당 27,000주가 출연되었다. 3만 주 이상이 출연돼야 되는데 27,000주니까 3,000주가 지금 미출연된 거죠. 손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바르당 근데 그 다음에는 3만 주 이상으로 파종했다. 이럴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은 얼마냐? 자, 마늘 재파종 보험금
술술 나와야 됩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보험 가입금액은 1억 원 곱하기 3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연주수. 근데 여기서 출연주수가 2만 7천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만 분의 3천이 되겠죠. 이거 몇 프로예요? 10%죠. 피해율은 10%. 이거 해주면 뭐가 되죠? 재파정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에 35%면 3,500만 원. 3,500만 원에 10%면 35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합니다. 재파정 보험금에 대한 공식을 알으셔야 합니다만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아르당 이렇게 3만 주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주 수. 그러면 10%다. 그러면 값은 350만 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양파이고요. 5년간 자료가 이와 같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과거 평균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써보라.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게 전체에다가 곱하기 B분의 C이다.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평균이죠. 5년간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과거 표준 수확량. C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Y는 보험 가입 횟수.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 평균 수확량 요 A값 먼저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어가지고 평년 수확량 구해보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근데 A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풀어봤지만 미가입은 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가입한 요것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A값은 조사 수확량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 과수원 조사 수확량.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만 비교한다고 그랬죠.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뭐하고? 조사 수확량하고. 중에서 맥스값. 큰 것이 조사 수확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8년을 한번 봐보면 평년 수확량이 900kg면 900kg의 50%면 450kg죠. 조사 수확량은 300입니다. 그럼 뭐가 크죠? 평년 수확량이 50%가 더 크죠. 그러니까 450kg. 그 다음에 2019년은 무사고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서 큰 것에 1.1배라고 그랬죠. 큰 게 1000kg가 더 크죠. 그러면 1000 곱하기 1.1. 그 다음 2020년은 평년 수확량이 50%면 얼마가 되죠? 550이 되나요? 700하고 큰 거는 700이 더 크죠. 700. 이걸 다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3으로 하면 뭐가 되죠? A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묻는 과거 평균 수확량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값은 여기 표준 수확량 950 더하기 900 더하기 1000 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과거 표준 수확량이 나올 것이고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은 여기 나와 있죠.
1045kg 되고 보험 가입 횟수는 1, 2, 3회가 되고 이대로 넣어서 구해 주면은 평년 수확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021년 평년 수확량 산출을 위한 과거 평균 수확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과거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조사 수확량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이 50%와 조사 수확량 중에서 맥스 값을 취해준다. 조사 수확량이 없는 경우는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의 큰 것 중에서 1.1배를 곱해준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로 그대로 a, b, c 값을 적용시켜주면 913kg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몇 번째 풀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금 풀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산식 안에다가 넣어보셔서 이 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값들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9번) 문제입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의 품목별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이다. 수확량 조사 방법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라. 네, 이 문제도 앞전에 나왔거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지금 아시겠죠? 옥수수를 봅니다. 옥수수는 17cm, 15cm, 이쪽으로 가면 미만, 이쪽으로 가면 이상 해서 17cm 이상은 상품, 17부터 15cm까지는 중품, 15cm 미만은 하품, 그리고 중품은 이거의 개수의 50%만 계산해주고 하품은 100%를 계산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피해 개수. 상품은 피해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중품은 중품의 개수에다 50%, 하품은 하품 전체가 다 피해 개수가 된다. 이거 이미 우리가 몇 번 풀어봤죠. 그래서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품은 17cm 이상, 중품은 17cm 미만 15cm 이상, 하품은 15cm 미만. 그 다음에 차. 표본 구간 중 두 곳에 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0cm, 20cm. 그러면 0.04 제곱 평방이 되죠. 이 태를 두고서 여기서 1심 2엽을 따낸다. 그랬죠. 1심 2엽을 따낸다. 그래서 무슨 태? 20cm 곱하기 20cm 태입니다. 감자.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병충해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몇 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5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5cm 미만 인 경우이거나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하면 실제 무게의 50%만 조사 무게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한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답을 확인해 가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번 문제입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콩에 관한 내용이다. 수확량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라. 그래가지고 계약상이 나오고 수확량 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는 것은 첫 번째 수확량을 구해보시오. 계속 구했던 문제입니다.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아까도 봤지만 6회도 나오고 7회도 똑같이 나왔죠. 플러스 여기서는 수확 불능은 수확량이 나올 게 없죠. 기수확이죠. 기수확 면적 수확량. 요걸 구해주면 수확량이 되겠어요. 그럼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가지고 수확량을 구해주고, 기수확 면적 수확량은 어디로 간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가서 수확량을 구해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수확량이 되죠. 피해율은 수입 감소 보장 피해율이니까 똑같습니다.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이거 해주면 피해율 나오고,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은 피해율 나왔으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보험 가입 금액 여기 나왔고 자기 부담 비율 여기 나왔으니까 구한 여기 피해율만 여기다 넣어주면 보험금 그냥 나온다. 해설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확량의 계산에서는 수확량은 두 개다.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하고 기수확 면적 수확량이다.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조사한 내용의 것을 가지고, 기수확 면적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구해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효 중량이란 게 있다. 유효 중량은 중량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표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함수율로 계산해 준다. 즉 함수율의 보정치를 해준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는 콩이라고 그랬죠. 콩 함수율은 몇 프로죠? 14%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4%에다가 여기서 지금 주어진 함수율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넣고 함수율을 구해주면 22.6%네요. 이렇게 해주면 0.18kg이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면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유효 중량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해율은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은 가, 피, 자로 넣고 계산해보면 보험가입 금액 나왔죠. 자기 부담 비율 나왔죠. 피해율은 여기서 구한 피해율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몰라서 못 풀지는 않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풀어보는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서 답을 보지 말고 끝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이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맞을 때까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난 이거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런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이 산식을 자세히 몇 번 풀다 보시면 거의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상식 수준의 이 풀이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려들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면 몇 번 안 풀면 다 보일 겁니다. 답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해가림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이론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되
저는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인삼에서 보장하는 재해,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폭설, 침수, 냉해, 화재. 그래서 강태우집이 폭폭 침냉화를 당했다. 해가림 시설은 자조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요. 해가림 시설은. 그러나 인삼은 이것만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해가림 시설에 대한 제조달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구한다. 근데 이 문제도 이미 이제 몇 번 살펴봤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가 나오면 감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했는데 감가해놓고 보니까 20% 미만이더라, 이하더라. 그러면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이 문제는 이미 풀이 과정도 보았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이나 대입금 보존 비용이나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지급해 준다. 단 농지별 손해방지 비용은 맥시멈이 20만 원까지다.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중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한다.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인삼의 지급보험금은 똑같습니다. 가, 피,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에서 기발생 보험금은 지급한다. 차감한다. 그러니까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이요? 인삼이요. 그 다음에 피해율, 이 피해율 있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게 보험금인데 거기에서 이 피해율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율을 자세히 보시면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거기서 1-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면적 피해율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결국 뭐예요? 수확량을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고 거기다 면적 피해율을 구했다라는 피해율의 일반 공식이 보이죠. 쉽게 말하면 기준 수확량은 예를 들면은 1000kg는 생산할 거라고 본 거예요. 기준으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확량을 해보니까 500kg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본다면 수확량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가 되는 거죠. 즉 수확량 비율이 50%밖에 수확을 못했다 하면 나머지 50%는 무슨 얘기예요? 피해를 봤다 이런 말이잖아요. 피해를 봤다. 즉 이래서 이 수확량 비율을 빼주면 뭐가 나와요? 피해 수확량 비율이 나오죠. 피해 수확량 비율에다 곱하기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비율. 그러니까 피해 칸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100칸이 있다고 합시다. 100칸. 우리는 인삼을 100칸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100칸 중에서 50%인 25칸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피해 입은 정도가 수확량 비율로 보니까 피해 수확량 비율이 이렇게 계산되더라. 1000kg는 수확할 걸로 봤는데 500kg밖에 수확을 못했다. 그러면 1-50% 하니까 50%가 피해를 본 거죠. 50%.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먼저는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이대로 놓고 구하다 보면 나중에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아, 피해율이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율 구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서 안 되면 암기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본 것은 인삼입니다. 인벌이는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하는 거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지급보험금은 손자로 계산된다. 손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거기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으면 이게 지금 무슨 공식이죠? 비례보상한다는 거죠. 비례보상. 비례보상으로 안분해서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손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거기다가 비례보상한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10만 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 사이에서 손액이 10%.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손해액의 10%로 하되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작다. 요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로 하되 10만 원보다는 커야 되고 100만 원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것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의 좀 특이한 한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1모 문제입니다. 특정위안부 방식 인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하고 조사 내용을 보고서 물음에 답하라. 근데 처음에가 인삼 피해율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았듯이 인삼 피해율은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곱하기 면적 피해율 피해 면적을 총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 이게 면적 피해율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면 기준 수확량은 여기서 주어졌죠. 이게 지금 단위 면적당 수확량입니다. 기준 수확량 주어졌으니까 이 기준 수확량은 0.73kg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 수확량인데 수확량은 어디서 구해야 한다고 그랬죠?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그래서 조사 내용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표본 수확량이 9.636kg이에요. 그런데 9.636kg이 몇 제곱평방에서 나왔는가를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제곱평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봤죠.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서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지주목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 면적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한 칸의 면적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하나 뜨는 게 이게 뭐냐면 지주목이죠. 지주목. 지주목 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인삼 피해율은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비율인데 피해 면적을 총 재배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기준 수확량은 여기에 주어져 있다. 0.73이다. 수확량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 면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면적은 결국 뭐다?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에다가 지주목 간격 하니까 2.2 메타 곱하기 3메타 하면 6.6 제곱평방이 되나요? 예, 한 칸의 면적이 6.6 제곱평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0.636kg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636kg에 근데 표본칸이 10칸이죠. 그럼 여기다가 10칸을 곱해준 것이죠. 그러면 6.6에서 66제곱평방이 되나요? 이거를 66제곱평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표본 수확량이 나오죠. 이 값이 이 수확량이라니 제곱미터당 표본 수확량.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고 피해 면적은 총 재배 면적이 500칸인데 피해 면적은 피해 칸수가 나왔죠. 350칸이다. 그러면 500분의 350이니까 57에 35, 70%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70% 피해를 곱해주게 되면 인산 피해율이 나온다.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산 피해율은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을 1에서 빼준 것이다. 그리고 피해 면적을 총 재배 면적으로 곱해주면 수확량에서 피해 입은 피해 수확량 비율,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을 곱해주면 56%가 인산 피해율이 나온다.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소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것을 계산해 주니까 제곱평방당 1.646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6%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산보험금의 계산은 가, 피, 자인데 보험가입금은 주어졌고 자기부담 비율도 주어졌는데 여기서 구한 피해율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56불 대입시키면 4,320만 원이 나온다.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구하려고 하면 인산 피해율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야겠죠. 1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곱하기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여기서는 피해 칸수죠. 그래서 총 재배 칸수.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기준 수확량이 이 기준 수확량이죠. 이게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이라 아셔야 되고요. 수확량은 여기서 이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환산해 줘야겠죠. 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곱하기 지주목 간격. 이렇게 두둑이 있고 이렇게 고랑이 있으면 여기에 지주목 하나 여기에 지주목 하나 요걸 구한 거 이것이 면적이 된단 말이죠. 이런 면적이 몇 개가 있다? 곱하기 10칸이 있다. 그러면 총 면적이 나오겠죠. 표본 구간에 이 면적을 표본 구간 수확량으로 9.636kg을 아까 얘기해 보니까 6.6제곱평방이 10칸이 있으니까 66제곱평방 분의 9.636kg. 이걸 하면 뭐가 된다? 이 수확량이 나온다. 제곱평방당 수확량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칸수는 총 재배 칸수가 500칸인데 피해 칸수가 350칸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면적 피해율은 70%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여기서 나온 값에다가 70%를 곱해주면 인산 피해율이 나온다. 인산 피해율이 나왔다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보험 가입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고 피해율은 9에서 나왔고 자기부담을 곱하면 보험금 나온다. 이제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어떻게 되겠냐? 자,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아마 이거는 제가 처음 풀어드린 것 같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손자에다가 비례보상한다고 그랬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다 비례보상이 되면 비례보상을 해준다.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보험 가액은 2,500만 원인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2천만 원만 가입했습니다. 무슨 보험이죠? 일부 보험이죠. 예. 일부 보험의 경우는 뭐 한다? 비례해서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00만 원분에 2천만 원만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서 이게 보험금이죠. 이거 돼서 이거 비율로 보상해 준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손해액은 얼마냐? 손해액은 여기서 주어진 피해액이 손해액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은 얼마냐? 손해액은 피해액 이 손해액으로 갈 수 있죠. 그럼 피해액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부담금은 얼마냐? 아까 보았듯이 손해액의 10%인데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 적다죠.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인데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다. 그럼 여기서 손해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의 10%면 50만 원이죠.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5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 500만 원 마이너스 손해액 자기부담금 50만 원. 거기다가 뭘 해주냐? 요 비례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비례보상을 해주면은 2천만 원을 2,500만 원 나눠보세요. 몇 프로예요? 80%예요. 8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보험 들 때 80% 보험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2,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만 보험을 든 거예요. 80%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도 80%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액이 5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니까 450만 원이잖아요. 네? 80%만 주겠다. 그 한번 계산해 보세요. 450만 원 곱하기 0.8 360만 원이네요. 예. 이것이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인삼 작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고 손해 방지 비용이 있고 대위권 보존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까지를 다 더해서 보험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삼 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금은 360만 원이었고 다음 잔존물 제거 비용 그리고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준다고 그랬죠. 다만 손해 방지 비용은 어떻게 준다? 20%로 한정하겠다. 그거 외에는 이제 다 준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원 한도 내서 주겠다. 20%가 아니라 20만 원 한도 내서 주겠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뺀다? 자기 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10%. 그런 다음에 곱하기 비례 보상하겠다. 손해방정도 2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하겠다. 대위권 보존 비용은 20만 원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한 다음에 곱하기 비례보상하겠다.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해보면요. 아까 인삼 자체에서 나오는 인삼 자체가 아니죠. 인삼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이 얼마 나왔죠? 36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고 비용. 이 30만 원인데 자기부담금이 3만 원 되겠죠. 10%니까. 곱하기 비례보상 2,500만 원분의 20만 원. 이렇게 하면 잔존물 제고 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이 한도내입니다. 30만 원 나왔다 할지라도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에서 마이너스 10% 자기부담 빼주니까 2만 원. 거기다가 비례보상 2,500만 원분의 2천만 원 해주면 손해방지 비용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대입금 보존 비용. $2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0%니까 2만 원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것도 안분 비례보상 25분의 2,500만 원분의 2천만 원 해주면 나오겠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을 다 더해가지고 100만 원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서 자기부담금 더하고 이걸 다 100만 원 미만이면 자기부담금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이 값이 해가림 시설 보험금 전체의 계산 가진 것 값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 보험금에서는 해가림 시설 자체의 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다가 비례보상 하니까 360만 원이 나왔죠.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보상하고 총 자기부담금은 1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에서 손해액의 10%다. 그 다음에 잔존물 제고 비용에서는 잔존물 제고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빼주면은 30만 원. 거기서 비례보상 해주면 21만 6천 원이다.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빼주고 비례보상 해주면 14만 4천 원. 대입금 보존 비용은 20만 원인데 자기부담 빼주고 비례보상 해주니까 14만 4천 원. 그래서 해가림 시설 자체와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과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과 대입금 보존 비용, 보험금 다 더해서 410만 4천 원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 값이 나올 때까지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면 제대로 푸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2번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대상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자기부담 금액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인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딱 두 개 있죠. 고추하고 브로콜리입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기부담금이 3% 또는 5%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추와 브로콜리입니다. 고추와 브로콜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